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무릎신학교의 도서를 판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또 온라인 판매 스토어에 관심이 있었으나 도전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셨었던 분들에게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판매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네이버 스토어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쿠팡이나 옥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지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는 사업자 등록증 없이 우선 개인으로 판매자를 등록할 수 있고, 물론 판매량이 많아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이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 일이고 판매를 하다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우선 준비물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름을 미리 정합니다. 변경이 한 번만 됩니다. 그래서 쉬운 한글 이름 몇 가지를 생각해 둡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을 못한다고 나옵니다. 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URL 또 요것은 소문자 영어로만 됩니다. 영어 소문자만 사용 가능합니다. 숫자는 안 됩니다. 특수문자도 안 됩니다. 영어 URL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URL은 변경이 안 됩니다. 한 번도 안 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정하시지만 사실 URL을 가지고 찾아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어 주소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으니 그냥 쉬운 영어 조합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책만 파실 분들은 저희는 믿음 서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아이디를 붙인 서원 이렇게 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네이버 스토어에 책뿐만 아니라 내가 기존 사업하고 있는 것을 연결해서 하고 싶다. 또는 나는 나의 친정이나 시댁에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니 거기에 있는 과일들이나 농산물을 팔겠다. 또 나는 농작물도 팔고 싶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 만드는 손으로 만드는 수공예품이나 또 내 가게에서 파는 쿠키 같은 것도 팔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스토어 이름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접근하기 쉬운 편한 이름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그리고 본인 명의의 통장 번호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네이버에서 판매되고 대금을 정산받을 통장 번호가 필요합니다. 준비물이 준비되셨으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 홈페이지로 갑니다. 판매자들의 스토어 센터 홈페이지입니다. 바로 이곳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저의 믿음서원 블로그에 오시면 이곳으로 바로 가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는 더보기란에 이곳을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고 되어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 우리는 지금 아이디가 없으니까 가입하기를 누릅니다. 네이버 아이디와는 다르게 네이버 커머스 아이디라는 것을 만들라고 나옵니다. 이 네이버 커머스 아이디가 있어야 판매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커머스 아이디를 만들어 줍니다. 기존의 네이버 아이디로도 가입 가능하고 또 이메일 아이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메일이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직원이 생겨서 직원이 관리를 할 경우에 나의 아이디를 주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아이디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저도 이메일 아이디로 가입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러면 회원 정보를 입력하니 나오고 메일을 적어주고 번호를 누르면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옵니다. 내가 구글 이메일로 적었다면 구글 메일함에 가서 인증번호를 확인을 하고 다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지정해 줍니다. 회원 가입하는 곳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그인 아이디를 이메일로 하고 인증을 누르면 이메일함으로 가서 인증번호를 누르고 그러면 비밀번호를 만들라고 합니다. 비밀번호 한 번 더 적어줍니다. 이름 적고 이곳엔 로그인 아이디와 동일한 이메일을 사용하겠다에 체크를 하면 다시 인증을 안 해도 됩니다. 휴대번호, 휴대전화 여기는 그대로 여기 번호를 적고 인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또 휴대폰에 인증번호가 옵니다. 그러면 그 인증번호를 눌러서 약간 동의하고 그러면 이렇게 초록창으로 바뀝니다. 가입이 모든 것이 똑바로 적어졌으면 위에 이 란들이 올바로 적혀져 있으면 가입 창이 초록창으로 변합니다. 누르면 네이버 커머스 아이디가 생성이 됩니다. 이 아이디는 내가 적은 이메일 번호입니다. 이메일 주소입니다. 저는 네이버 주소를 적어서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스마트 스토어 센터 가입하기. 지금은 네이버 커머스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스토어 센터에 가서 내가 이곳에서 장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네이버 커머스 아이디에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2단계 인증을 하면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가입 단계로 넘어갑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이전에 사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 바람에 단계 인증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메일로 인증을 해도 되고 휴대전화로 인증을 해도 됩니다. 이메일로 인증을 하면 아까 적은 아이디와 다른 또 이메일이 주소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네이버 이메일도 있고 구글 이메일도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이곳으로 인증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없으면 휴대전화 인증을 눌러줍니다. 휴대전화 인증을 누르면 이렇게 나의 휴대전화 인증을 누르면 인증이 됩니다. 인증번호가 오면 적어주면 바로 확인이 뜨면 넘어갑니다. 자, 이제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일단 개인으로 합니다. 개인 판매자가 된다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나는 그냥 개인으로 판매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월 매출 액수가 늘어나면 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만 합니다.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개인으로 먼저 하고 경험을 쌓은 후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일단 부담 없이 개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이제 이곳에 사용 가능한 이름을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이곳은 적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은 조회만 해봅니다. 내가 생각해 두었던 그 스토어 이름이 다른 사람이 쓰고 있나, 주소를 누가 벌써 쓰고 있나 조회만 해봅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다시 적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니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니 거기서 해보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또다시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곳에서 번거롭지만 또 하라는 대로 합니다. 몇 번의 과정이 반복됩니다. 인증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곳은 네이버 쇼핑을 노출을 할 것이냐, 네이버 톡톡이란 기능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설정합니다.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될 것이냐, 이 버튼을 밀면 파란색으로 활성화되면서 나의 스토어가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됩니다. 당연히 노출이 되어야 사람들이 보고 찾아오겠죠. 물론 내가 SNS, 인스타 같은 것을 많이 해서 나는 필요 없어. 그쪽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서 장사를 해도 충분해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그러면 2%의 수수료가 전략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쪽으로 인맥도 없고 네이버 쇼핑에서 노출을 해 주어야만 사람들에게 노출이 돼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판매가 그나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 활성화해 줍니다. 또한 네이버 톡톡은 카톡 같은 기능입니다. 네이버 톡톡을 모르겠으면 여기 눌러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구매자들이 이거 사이즈가 얼마예요? 뭐 언제 배송되나요? 이런 개인 채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반품도 문의하고요. 그러나 게시판에 문의를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은 그냥 이 상태로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나는 톡톡을 열을 거야 하면 이걸 열면 네이버에 가입할 때의 아이디가 연결이 됩니다. 아까 커머스 아이디가 아닌 네이버 블로그 가입할 때 아이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를 적어주고 인증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약관 동의가 나오면 동의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 또 나옵니다. 나의 판매자의 정보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고 생년월일을 1900 몇 년생 몇 월 며칠 성별을 적고 연락처를 적습니다. 메일을 다시 한번 적어주고 주소를 찾아서 적어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나의 스마트 스토어 이름이 뭐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적은 내가 쉽게 정해놓은 이름을 적어봅니다. 만약에 누가 사용하고 있으면 밑에 빨간 글씨로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비슷한 이름으로 저는 큰엄마네 해봤습니다. 그러자 이것은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큰엄마 가게, 큰엄마 스토어 아니면 큰엄마 마켓 이런 식으로 큰엄마 마트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쉬운 이름을 적습니다. 우리 무릎신학교 도서만 파실 분들은 무슨 서원 이렇게 본인의 아이디를 넣은 서원을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 스토어 URL 주소를 적어줍니다. 이것도 조금씩 변형해 보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의 스마트 스토어는 나는 어떤 것을 팔 것입니다. 문룹신학교의 영예도서를 파는 곳입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소개를 적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나중에 변경이 수시로 가능한 곳이니 간단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나의 전화번호를 적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카테고리를 정합니다. 이것을 누르면 생활건강 또 도서 여러 부분이 나옵니다. 도서만 파실 분들은 도서, 또 난 이것저것 팔 거야 하는 분들은 무난하게 생활건강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품 출고지에 주소를 적습니다. 상품 출고지에 별명을 적습니다. 만약에 믿음서원이면 믿음서원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간단하게 나의 가게 이름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큰엄마네 뭐 이런 식으로요. 간단하게 이름을 명칭을 적고 출고지가 나의 사업장 주소 나의 실거주지 지금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동일하면
체크를 하면 아까 적은 주소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아니야, 나는 주민등록상에는 사업장 주소지가 이렇지만 내가 나의 물건이 나갈 오피스텔이 따로 있어. 아니면 나의 영업장이 따로 있어. 나는 오프라인에 하고 있는 장사하는 곳이 가게가 있어 하는 분들은 체크를 해제하고 주소를 수정합니다. 다시 한번 주소를 찾아서 적으면 변경된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2개를 적어줍니다. 반품 교환지 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을 사업장 주소와 동일하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출고지 주소와 동일합니다. 아까 좀 전에 출고지 주소가 나의 주민등록상 집 주소와 같아 하면 대부분 우리가 가게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반품 교환지도 이곳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주소와 동일하지 않아 하고 체크를 해제하고 따로 주소를 적은 경우 출고지 주소와 동일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위아래 주소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기는 은행. 내가 네이버에게 정산된 돈을 받을 나의 명의 통장 번호입니다. 은행을 선택하고 예금 주명과 계좌번호를 연달아서 숫자만 적어줍니다. 인증을 누르면 내 명의가 같은지 나옵니다. 담당자 정보가 나옵니다. 이곳은 담당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나의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출고지 주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출고지는 사업장 주소와 동일하다 하면 이곳에 체크를 해서 그냥 쭉 넘어가면 됩니다. 전화번호만 적고. 그러나 나는 가게가 따로 있어. 이런 경우에 체크를 해제하고 주소 수정을 눌러서 다른 주소를 찾아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반품 교환지 주소도 분명 출고지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이 아니라 여기 출고시 주소와 동일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은행 인증하는 법도 확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은행 적고 성함 적고 계좌 번호를 적고 인증을 하면 됩니다. 예금주와 동일한 이름이어야 된다. 휴대폰과 같은 이름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곳은 정산 대금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창 같은 곳이 뜹니다. 이 번호는 내 번호인데 누굴 빌려줬는지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묻는 빨간 창이 뜹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고객 확인제도 해서 이렇게 판매자가 정산이 하는 곳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읽어보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보면 정보 입력란이 추가 정보를 또 한 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곳에 정보 입력을 눌러서 다시 비어있는 곳에 정보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연락처, 계좌번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을 적어주시고 실거주지인가 아닌가, 만약에 아니면 주소 찾기 하시고 실거주지가 사업장 주소와 동일하다 그러면 이곳을 체크를 해주면 끝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저장을 누르면 가입이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안내도 나옵니다. 자, 우리는 아직 사업자 등록이 없이 개인 판매로 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므로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가기로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제
초록색의 스마트 스토어 센터 가기를 누르면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심사 내역 보기 닫기 하면서 나의 가게가 열립니다. 이것이 나의 스토어의 모양입니다. 스토어가 승인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승인이 났다고 나오면서 이곳에 판매 상품을 등록할 수 있고 판매를 관리할 수 있고 정산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나의 스토어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천천히 한 단계씩 따라 하시면 지금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페이지가 많지만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 나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수업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도 갖겠지만 다시 반복해서 최대한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입력을 하고 사진을 찍어 놓고 하나하나 입력한 관계로 중간에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대략 한번 쭉 훑어보고 이 방식대로 이 과정이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체크를 해 나가다 보면 결국 나의 스토어까지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길어 보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나의 가게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크 수고하셨습니다.